안녕, 민규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7, 8차시 불교, 도교, 풍수지리설을 수용하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차시 진단평가부터 보죠. 1번, 고조선 건국 이야기에는 환웅이 옥녀 혼인하여 단군 왕검을 낳았다고 하는 천손의식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 지금 보면 환웅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그러니까 우리 건국의 시조 단군 왕검이 하늘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물론 사실 천손의식, 천신신앙 명확히 구분하는 게 의미가 있진 않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천손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 2번 광기투대왕은 연호를 사용했대. 독자적인 연호, 영락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했죠. 선생님이 이름을 희생해가며 민규 1년, 민규 2년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개념 정리 보면요. 삼국의 불교 어떻게 수용되었는가 라고 나와 있어. 왕실의 주도로 4에서 6세기에 수용되었다. 그래서 각각 어느 왕 때 수용되었는지 정리를 했었습니다. 고구려는 소수림왕 때, 백제는 침류왕 때, 신라는 사실 고구려로부터 불교가 들어오긴 했으나 공인된 것이 법흥왕 때, 그러니까 법흥왕 때 받아들였다라고 보니까 크게 문제 없습니다. 이 둘이 4세기 후반이고요. 이 법흥왕은 우리 신라의 전성기 6세기였잖아. 지법진 중에 한 명이었죠. 법흥왕 6세기입니다. 자, 그러면 불교를 왜 받아들였느냐 이거야. 국가적 통합과 왕 중심의 위계질서 확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국가적 통합이 뭐냐? 선생님이 본 강의 영상에서도 다 설명을 했는데, 원래 초기 국가 형태, 정말 반복 많이 한다. 초기 국가 형태, 우리 혹은 부체제라고 표현하는데, 자, 보시면, 자, 요렇게 여러 부가 연맹해 있는 형태였지. 이런 부가 느슨하게 연합해 있는 형태였어. 얘도 부, 얘도 부, 얘도 부. 각각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었고 유력한 부에서 왕을 선출하는 형태였습니다. 그치? 근데 이때 특징이 뭐냐면 각각의 부들은 자신들이 믿는 민간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지. 혹은 토템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자연물을 믿는 애니미즘을 갖고 있었단 말이야. 각각이 다 달라. 다 달라. A, B, C 갖고 있을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형태에서 고대 국가로 성장합니다. 중앙 집권화돼. 그러면 이제 정복 전쟁을 수행하면서 특정 세력이 강해진다라고 했지. 그래서 왕위를 독점하게 되고요. 나머지 세력들은 어떻게 돼? 이 부를 이끌고 있었던 가라고 하는 세력들은 각각 귀족화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왕의 지휘 아래에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거야. 각각의 부족장 세력들이 귀족이 되지. 그리고 수도인 당시 조정에서 머물게 되기 때문에 각각 자신이 이끌던 부족의 세력을 유지할 수가 없다고. 부족적 성격이 행정적 성격으로 변해. 그 과정에서 이 국가를 통합해야 하는데 각각의 민간 신앙을 믿고 있으니 이것들이 제대로 통합되기 어렵지. 그러다 보니까 사상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불교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였다. 그런데 불교를 받아들이는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이 귀족이나 왕 이들을 합리화하는 이론적 근거가 있었기 때문이야. 바로 업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내가 이렇게 지금 왕으로서 지내는 것은 과거에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지. 전생에 내가 잘했나 봐.
너희들이 지금 그 정도인 이유는 과거에 너희가 잘못을 했기 때문이야. 이런 것들로 정당화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 불교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는데 이 시기의 특징은 뭐냐? 바로 호국불교적 성격이다. 국가의 안녕과 발전을 비는 성격이었고요. 그래서 대규모 사찰과 탑을 건립했고 세속 5개와 같은 규율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그리고 사회 통합을 도모했다. 대규모 사찰, 고구려는 사찰을 건립했다 이런 기록만 나오고 어떤 이름이 잘 나오지 않는데 백제의 경우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이 익산의 미륵사가 있고요. 신라는 황룡사와 분황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속 5개의 경우 원광법사라고 하는 스님이 만든 것인데 바로 화랑도가 지켜야 할 내용들을 5가지로 정리한 것이다. 됐죠? 다음 남북국 시대 불교로 넘어갑시다. 통일 이후 사상적 이해 수준이 심화됐고 불교의 대중화 노력이 활발했다. 요거 잘 기억을 해두십시오. 불교의 대중화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주로 주요 승려들의 활동을 살펴야 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위에 있는 2명이죠. 원효와 의상입니다. 원효와 의상 이 둘은 별표를 하나 쳐놓고 자, 그래서 이 둘이 이 통일신라 시기에 불교 대중화에 가장 노력한 인물들이고요. 잘 알다시피 이 둘은 둘이 중국에 유학을 하러 갔다가 어느 동굴에서 잠이 들고 원효라고 하는 인물이 해골바가지에 박혀있는 물을 콸콸콸 마셨는데 시원하다, 너무 좋았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깜짝 놀랐다 이거야. 그러니까 결국 마음먹기에 달려있는데 이 현상과 이런 감각 이런 것들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온다는 거지. 결국 하나의 마음에서 출발한다. 그것이 일심사상이고요. 당시에 사상적 이해 수준이 심화되면서 당시 주류를 이뤘던 교종불교가 다양하게 나뉘어서 대립, 경쟁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런 대립을 극복하고 화합하자라는 화쟁 사상을 주장했다. 라는 것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아미타 신앙이라는 걸 전파해서 극락, 우리가 다음 생에 극락에 갈 수 있다. 서방 정토에 갈 수 있다. 이런 내용들 전파합니다. 아미타불만 외치면 우리가 나중에 극락에 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자, 2번째로는 의상입니다. 원효는 해골물을 마시고 사실은 중국으로 유학을 가지 않습니다. 의상을 끝까지 갔다 오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돌아와서 신라 화엄종이라고 하는 것을 개창합니다. 그래서 화엄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정립하는데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의상이 정리한 화엄일승법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엄일승법궤도. 여기서 사상의 핵심은 하나는 곧 여러 것이고 다양한 것, 여러 개는 곧 하나로 이어진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불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철학적으로 이해하면 윤리와 사상이 됩니다. 그냥 요런 것만 있구나 기억하시면 돼. 자, 부석사라고 하는 절을 건립하고요. 관음신앙을 전파합니다. 관음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구제해달라, 현상에서 지금 구제를 하달라 이런 얘기죠. 현생에서의 구제, 현생의 고난에서요 구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원측이라고 하는 승려가 있었는데 당나라에서 법상종을 일으켰다. 교종의 한 갈래인데 요거 의상의 화엄종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 해초, 불교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 인도를 직접 다녀오고 왕오 천축국전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했다. 딱 요거 한 가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자료학습 1번. 다음 자료를 보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자. 해초는 인도와 중앙아시아 등 여러 나라를 돌아보고 각국의 지리와 역사, 풍속 등을 기록한 왕오
천축국전을 남겼다. 여기서 5는 숫자 5야. 인도의 천축국 5개의 천축국을 한자로 왕래했다. 갔다 왔다. 갔다 온 이야기라는 겁니다. 왕 오천축국 전 이렇게 읽으면 조금 더 쉽겠다. 다음 신라 말의 불교. 자, 지금 통일 이후에 신라의 주류를 이루었던 것이 바로 교종이라고 하는 종파였어. 특히 교종은 화엄종이니 법상종이니 법성종이니 막 갈려서 문제를 보여주고 있었거든. 지들끼리 교리를 깊이 이해하는 데만 몰두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거나 실천하는 데 부족해. 그리고 그런 해석마저 자신들이 독점하고 대안적 해석을 거부해. 이것을 보수하라고 해. 그리고 원래 불교라는 걸 들여올 때 사회 통합을 목적으로 들여온 것인데 이제는 사회가 혼란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한계가 드러나자 그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선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선종불교. 자, 그래서 교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리한 교회로 치면 성경이 되는 거지. 그리고 교리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했다면 이제 선종은 참선 수행을 통한 깨달음을 중시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경전과 교리의 연구는 중앙에 있는 귀족들이 독점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지방에 있는 호족 세력들은 이것에 접근하기 매우 어려웠어. 그래서 선종불교의 굉장한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호족 세력이 호응했다. 그리고 이 호족 세력들과 결탁해서 각 지역의 주요 거점에 9개의 산에 선종 사찰 혹은 선종 문파라 그래. 선종 사찰이 만들어진다. 대표적인 9개가 있어서 구산 선문이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이 지방에서 활성화되다 보니 지방 문화도 함께 발달하는 데 기여했다. 그리고 새로운 사회 건설에 필요한 사상적 바탕이 됐다. 왜? 호족들의 호응을 얻었고 호족들을 직접 도와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발해불교 마찬가지로 왕실과 귀족을 중심으로 유행했고요. 왕실의 권위를 뒷받침하는데 전륜성왕관념이 활용됐다. 많은 사찰이 건립되었고 당나라와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불교 문화가 발전했다. 특히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불교 문화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사례가 교과서에 사진으로 나와 있으니까 대표적인 것 석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불 병좌상,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자.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됐냐면 수능 같은 경우에 이불병자상을 주고 이 나라가 뭔지 알아? 라고 해서 발해를 알아? 물어보고 우리가 그전 시간에 배웠던 발해와 관련된 내용을 선지에서 고르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 도교와 풍수지리설. 자, 도교라고 하는 것은 삼국시대 귀족사회를 중심으로 유행했다. 이거 춘추전국시대 때 노자와 장자의 사상을 정리하고 그들을 기리는 것이다. 핵심은 무위자연이라는 거였어. 인위적인 것을 없애고 자연 그대로로 돌아가자. 특징, 그래서 자연에서의 삶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신선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산천을 숭배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이 고구려의 사신도, 백제의 금동대양로, 그리고 백제의 산수무늬 벽돌이라고 하는 것이 또 교과서에 있으니까 같이 정리. 자, 그리고 현세의 구복을 추구했다. 현재 내 삶에서 행복이 있기를, 행운이 깃들기를 바란다 라는 거였고요. 정치적 이용 보시면 고구려의 연개소문이 귀족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장려했던 적이 있다. 왜? 귀족 세력들은 주로 불교에 심취해 있었고 불교 중심으로 이 국정을 운영하려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도교를 더욱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 두 번째, 풍수지리설은 삼국시대 이런 것도 있었다라는 거고, 일단 풍수지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자연 환경에 따라 자연 환경을 검토해서 이를 통해 주거지나
묘지를 결정하는 이론이었다. 선정하는 이론이었다. 그래서 삼국시대에도 이런 풍수지리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구나 볼 수 있고요. 특히 신라 말에 도선이라고 하는 인물, 이 파란색으로 하지 말걸. 바꾸겠습니다. 스타일 변경. 까만색. 오케이. 도선 등이 체계적인 풍수지리설을 수용했다. 이 사람은요, 사실은 선종승려였는데 선종승려들이 또 호족들과 결탁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풍수지리설이 금성 중심의 통치질서와 국토관념을 바꾸는데 영향을 미쳤고 호족들의 성장에 사상적 기반으로 활용되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료학습 2번만 보고 끝내죠. 다음 자료를 보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자 라고 해서 여기 지금 9개의 유명한 선종사찰이라고 해서 구산 선문이라고 했습니다. 신라 말에는 경전과 교리의 연구를 중시한 교종과 달리 선종이 실천 수행을 통한 개인의 깨달음을 중시하였다. 선종은 지방 호족의 후원을 받아 구산 선문을 이루며 발달하였다. 9개 산에서 중요한 선종 사찰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됐죠? 자,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유학의 발달 영상이 있고요. 그 다음 고려시대로 넘어갈 겁니다. 고생했습니다. 안녕.